모닝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요일별로 전문가들의 시각 함께 들어보고 있는데요. 월요일인 오늘은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상무 웹캠으로 연결합니다. 상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지난주 증시부터 보겠습니다. 사실상 한 단계 아래쪽으로 내려왔던 그런 모습이었고 또 지난주에는 2,300선이 또 한 차례 이렇게 내려오기도 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지난주 증시 흐름 좀 어떻게 살펴보셨을까요? 네, 지난주 증시 굉장히 좀 약한 모습을 보여줬고, 공포감도 많이 들어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난주 이 시간에 제가 아마 2350선, 바닥권을 지켜야 되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2350을 지키는 게 아니라 사실 2300선도, 하루, 좀 깨지는, 2300선을 하회하는 그런 모습까지 보여줬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은 다 약한 모습들, 대부분의 종목들이 좀 약한 모습들, 특히 코스닥이 좀 더 약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수급적으로도 좀 많이 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2차 전지주가 가장 주요한 하락을 만드는 그런 주요한 섹터로 작용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다른 종목들도 대체적으로 좀 약한 모습을 많이 보여줬고요. 미국 증시의 하락도 국내 증시에 굉장히 좀 이 영향을 더 많이 주는, 그러니까 좋지 않은 뉴스들과 공포 심리가 국내 증시로 넘어올 땐 좀 더 이런 악재가 더해져서 안 좋은 심리가 좀 더 더해져서 넘어오는 듯한 그런 모습까지 느껴질 정도로 국내 증시는 상당히 좀 약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코스피 일봉 보신다면 계속적으로 좀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8월 달에 최근 들어서는 금년 들어서는 8월에 다시 고점을 형성을 했었죠. 다시 2,700에 대한 기대감도 갖게 했었던 그런 자리가 있었는데 7월, 8월 달은 좀 대체적으로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다가 그 이후부터 좀 약한 모습들 조금씩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러다가 9월 달에 다시 2,600선 터치를 하긴 했었는데 그 이후부터는 굉장히 좀 약한 모습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특히 9월 중순부터는 거의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9월 달에 주가가 내려올 때 상당히 좀 빠르게 내려왔죠. 2,400선 정도까지 10월 초까지 빠르게 내려왔고 그 이후에 잠깐 2,350 반등 하나 했는데 최근에 다시 한번 하락하면서 이제는 2,300선까지 내려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전체적으로 차트만 놓고 봐도 좀 하락 추세가 보이죠. 이 위로만 봉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아래로 내려온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을 수가 있고 이렇게 된다라면 한 2,200선 정도도 가능성을 아예 닫을 수는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주중에 보면은 26일 종가가 2,299.08포인트입니다. 2,300이 살짝 깨졌었죠. 2,300선을 하회하면서 주가가 좀 약한 모습을 보여줬고, 이날은 너무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거래 대금이 9조 원을 좀 넘었습니다. 9조 2천억이었는데, 그 외의 날들을 보면은 7조 원대, 그리고 금요일 날도 8조 원을 살짝 넘어서는 거래 대금이 부재한데, 외국인의 순매도도 굉장히 크진 않았습니다만,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다. 지난주와 마찬가지죠. 하락하는 날 받쳐주는 매수가 좀 없었다라는 점. 이런 점들이 매도 금액 대비해서 하락을 좀 더 키워지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외국인이 5거래일 연속으로 매도를 했고요. 개인은 5거래일 연속 매수. 기관도 수요일만 매도를 했지 나머지 날들은 매수했지만 이 외국인의 매도를 개인과 기관이 받기에는 상당히 좀 버거운 그런 한 주를 좀 보내면서 주가는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이 지난주 10월 20일 종가가 2,375포인트였고 이 27일 종가가 2,302포인트입니다. 일주일 동안 73포인트가 떨어지면서 주가는 좀 많이 2,300선까지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주간 매매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우선은 코스피 같은 경우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 포스코 퓨처엠이라든지 LG화학, 금양 매수를 하긴 했지만 이 2차 전지는 전체적으로는 이 매도에 가까운 그런 모습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죠. 이 2차 전지에서 매수하는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매도 쪽에 좀 더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들이 있었고, 매수하는 종목 먼저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전기전자 쪽에서 LG 이노텍이라든지 대덕전자, 그러니까 4분기가 좀 기대가 된다. 이런 종목들, 전기전자 내에서 이 매수가 들어오는 종목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은행주 중에서 신한지주와 우리금융지주 이 매수가 들어왔는데
외국인이 5거래일 연속 좀 매도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매수 쪽에서는 좀 유의미한 게 포스코홀딩스가 1,100억 원 정도의 매수가 들어왔고 유한양에게 677억 원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 두 종목을 빼고는 사실 유의미한 굉장히 큰 매수는 좀 드문 그런 상황이었고 포스코홀딩스 매수를 외국인이 하기는 했지만 이 매도가 좀 더 특징적이었습니다. 매도 쪽을 가보면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들이 있습니다. 우선은 이 반도체와 2차전지 이 종목들이 대부분 좀 포진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매도 1위가 삼성전자고요. 매도 2위가 SK 하이닉스입니다. 두 종목 합치면 약 한 6천억 원 매도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매도 3위가 삼성 SDI, 매도 4위가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이 네 종목 합치면 1조 원이 좀 넘거든요. 이 네 종목 시가총액 가장 큰 종목들 위주로 좀 매도를 했는데 그 종목들이 반도체와 2차전지였고 매도 5위도 LG화학입니다. LG화학도 1230억 매도를 했기 때문에 매도 금액이 결코 작지 않은데 1230억인데 매도 5위입니다. 그만큼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 LG 화학까지 굉장히 좀 많이 매도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서 이 시가총액 최상단에 있는 이 종목들이 하락을 하면서 이 주가가 좀 많이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기관으로 넘어가 보면은요. 기관 쪽에 있어서 사실은 매수 1위는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인데요. 근데 뭐 인버스를 샀다 그래서 꼭 하락으로 베팅한다라기보다는 이 ETF들은 약간 해지 성격들도 있고요. 뭐 실제로 그 모양을 그 모습을 따라가는 그런 성격들도 좀 섞여 있기 때문에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를 빼고 보더라도 매수 1위를 본다라면 사실 외국인과 기관이 거의 정반대의 포지션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가 이 매수 2위고요. 그리고 삼성 SDI가 매수 3위, 삼성전자가 매수 4위입니다. 반도체와 2차전지 외국인은 팔았는데 기관은 샀습니다. 근데 이 외국인이 파는 금액보다 기관이 사는 금액이 훨씬 작은 게 좀 문제였는데요. SK 하이닉스 그래도 열심히 샀습니다. 1257억 샀고요. 삼성 SDI 1164억 원, 삼성전자가 878억 원 열심히 샀지만 매도에서 외국인이 상당히 좀 많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은행주들은 반대로 외국인은 샀었는데 기관은 매도를 합니다. 우리금융지주와 하나금융지주, 신한지주까지 은행주를 좀 매도를 했는데 기관 같은 경우는 은행주가 나빠서 사고 뭐 반도체와 2차전지가 확실하게 좀 좋아져서 사고 이런 포지션보다는 물론 뭐 사업에 대한 분석들이 있었겠지만 외국인이 사는 종목, 외국인이 파는 종목 좀 반대로 하면서 좀 차익을 단기간에 좀 보려고 하는 그런 매매적인 성격도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매도 쪽에서 카카오와 카카오뱅크 개별 그룹 이슈가 좀 있었죠. 그러면서 카카오와 카카오뱅크도 좀 매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면 코스닥도 이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우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수급적으로는 좋지가 않았는데 근데 이 거래소와 코스피와 코스닥 수급이 좀 많이 다른 가장 큰 특징은 코스피 같은 경우는 개인은 매수하고 외국인은 팔았고 기관은 매수를 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코스닥은 개인은 팔고 외국인과 기관은 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개인의 매도가 좀 무섭게 나왔죠. 반대 매매도 나왔고요. 여전히 반대 매매도 좀 출회가 됐고 외국인과 기관 매수하는 부분들은 위로 올려가면서 매수를 한 게 아니라 좀 대놓고 이 호가창에 매수를 걸어놓고 밑으로 매도가 나오면 체결이 되는 이런 특징, 이런 모습들이 좀 많이 있었고 그러니까 저가 매수, 가격이 굉장히 싸면 사고 아니면 말겠다 이런 사실 소극적인 매수가 외국인과 기관에는 좀 일어났고요. 개인 같은 경우는 이 반대 매매 같은 경우는 시장가로 좀 많이 팔리게 되죠. 그리고 손절도 해야 되는 모습들도 있고 그러면서 매도는 좀 시장가로 많이 나오는 하락에 가까운 그런 모습들이 나오면서 코스닥 같은 경우도 코스피처럼 굉장히 약한 모습의 그런 시장을 보여줬습니다. 코스닥은 사실 장 중에는 738포인트까지 갔다 오면서 굉장히 좀 약한 모습을 보여줬다가 이 마지막 거래일 748포인트까지 조금은 올라가면서 다시 플러스를 내면서 마감을 했죠. 음봉이 나오긴 했지만. 근데 종가 기준으로 보면은 750선도 하회를 하면서 사실 코스피보다 좀 더 빨리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이 9월에까지는 그래도 코스피보다는 좀 잘 버텨주면서 925포인트였던 주가가 어느새 거의 한 달 반 새 748포인트까지 코스닥에서 175포인트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죠. 거의 20% 가까운 그런 하락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많이 하락을 했는데 거래대금도 많이 줄어들었죠. 거래대금이 어느새 점점 코스닥이 줄어들더니 코스피와 비슷해졌다가 코스피보다 이제는 코스닥의 거래대금이 더 줄어들었고요. 여기서 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5조 원대의 거래대금이 두 번이나 보여졌는데요. 월요일과 금요일 거래대금이 5조 원대였고요. 수요일과 목요일도 6조 원대, 그리고 화요일은 7조 원을 간신히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까지 나오면서 코스닥도 매수가 많이 좀 실종이 되면서 매도가 조금만 나와도 좀 가열차게 좀 많이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매매 종목 같이 좀 살펴보면 코스닥의 외국인 매매 종목 보면은 2차 전지는 매수를 했습니다. 뭐 LNF라든지 에코프로, 포스코 엠텍 이런 종목들, 그리고 뭐 윤성 FNC, 하나기술까지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 이 외국인이 좀 매수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매수 금액이 에코프로만 2천억을 좀 넘었지 나머지는 상당히 좀 작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엔터 쪽에서도 YG엔터와 SM 매수를 하긴 했지만 매수 금액이 YG엔터가 108억이고 SM이 54억입니다. 사실 유의미한 매수는 좀 아니다라고 보여지고요. 매도 쪽에서는 하나마이크론, 주성엔지니어링, ISC, 심텍, 이오테크닉스, 반도체 장비주들이죠. 이런 종목들을 좀 매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기관으로 넘어오면 사실 코스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제가 매수다라는 말씀을 드렸지만 특히 외국인 같은 경우는 수요일 날 1220억을 매도를 했고 나머지 날들 합치면 사실 1220억하고 크게 차이도 안 납니다. 기관 같은 경우도 수요일 날 매도를 하고 나머지 날들 특히 화요일 날은 2천억 넘게 매수를 하긴 했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주간으로 봤을 때 매수 금액이 그렇게 크진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코스닥에서 기관들 매수하는 종목들 살펴보면 알테오젠이 매수 1인데 266억 원, JYP엔터가 250억 원입니다. 매수 금액이 굉장히 작죠. 그래서 사실 유의미한 그런 매수는 아니었지만 전체적으로 그래도 놓고 보면 코스닥 기관들도 이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은 매수를 했습니다.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그리고 포스코 DX 매수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적극적인 매수다라기보다는 좀 소극적인 그런 매수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난주를 마쳤고요. 미국 증시를 살펴보면 미국 증시도 국내 증시만큼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지난주 금요일 날 400포인트 넘게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이 S&P 500 지수 같은 경우도 금요일 밤에 하락을 하면서 7월 말 고점 대비해서 10%가 넘게 하락을 하면서 보통 고점 대비해서 10% 넘게 하락하면 이 기술적 조정 국면, 그러니까 하락 추세에 좀 들어섰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이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이 미국에서 채권 금리가 지금 뭐 가장 높을 때를 보면 가장 높을 때보다는 좀 떨어져 있긴 하지만 그래도 금리에 대해서도 여전히 상당히 좀 민감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환율에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스라엘과 하마스,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 대한 지상전을 확대한다. 이런 부분들도 시장을 상당히 좀 출렁이게 하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하면서 바라보고 놀란 같은 소뚜껑 보고 놀라는데 이 소뚜껑이 굉장히 좀 많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제지표 호조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상 우려감은 계속되면서 이 전체적으로 시장은 약세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 실적이 만약에 컨센서스보다 좀 낮게 나온다 그러면 구글 같은 경우 굉장히 좀 많이 하락을 했죠. 그러면서 실적 악화에는 굉장히 예민하게 좀 반응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하지만 실적이 좋으면 그래도 좀 반등하는 모습들. 아마존 같은 경우는 시장 예상을 상회한 실적이 나오면서 금요일 밤에 7% 가까이 상승을 했죠. 그래서 실적이 좀 잘 나오면 그래도 상승하는 종목이 종종 보이기는 하다라는 정도로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정말 요약을 들어보니까 지난주 한 주간 정말 개인 투자자분들 많이 힘드신 그런 한 주가 됐을 것 같습니다. 2차 전지를 중심으로 낙폭도 컸던 것 같고 미증시마저 이 실적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종목들 악재들을 많이 만났던 그런 한 주였는데요. 이번 주는 좀 달라질 수 있을지 주요 일정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선 이번 주에도 실적 발표가 되는데 이번 주에는 국내 기업들은 실적 발표에 대한 무게감이 지난주보다는 조금은 떨어지는 것 같고요. 여전히 미국 시장에서 좀 굵직굵직한 종목들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월요일 같은 경우는 유로존 10월 경기 기대지수, 독일 10월 소비자 물가지수,
미국 10월 댈러스 여는 제조업 지수가 있는데 사실은 좀 무게감은 댈러스 여는 제조업 지수 정도의 좀 무게감이 가장 실리는 것 같고요. 실적 발표가 미국에서는 장전에 맥도날드와 온 세미컨덕터가 있는데 맥도날드 소매 업종들에서 어떻게 소비가 일어나는지, 잘 일어나는지 이런 부분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한국 같은 경우는 CJ, CGV, DGB 금융지주, 두산마켓, 넥센타이어, 그리고 삼성엔지니어링, LG화학, S-오일인데 LG화학 가장 중요한 게 월요일 실적 발표 LG화학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요일 같은 경우는 한국 9월 산업 생산과 소매 판매 있고, 중국 10월 MBS 제조업, 비제조업, PMI, 그리고 독일 9월 소매 판매와 3분기 GDP, 유로존 10월 소비자 물가지수 잠정치와 3분기 GDP 잠정치가 있는데, 이 가장 중요한 거는 중국과 유로존의 경제 지표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장전에 화이자, 암센, 캐터필러, 스텔란티스 실적 발표가 있고, 장후에 중요한 기업 나오죠. AMD와 퍼스트 솔라인데 AMD 상당히 좀 중요한 그런 실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한국은 삼성전자 확정 실적 발표한 잠정 실적 나왔기 때문에 사실 무게감은 좀 떨어지지만 IR 오전 10시에 합니다. 그러면서 향후 반도체라든지 삼성이 나아가는 이런 방향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있는데 이 언급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한화 솔루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수요일은 한국 10월 수출입 동향과 그리고 이 10월 ISM 제조업 PMI, 그리고 FOMC 회의가 있는데 FOMC 회의는 동결할 것으로는 예상이 되지만 어떤 언급들이 나오는지, 그리고 실적 발표 중에서는 장 후반에 나오는 퀄컴과 에어비앤비, 페이팔에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같은 경우는 이 한국 10월 소비자 물가 지수와 BOE 통화정책 회의가 있는데 BOE도 5.25%로 동결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적 발표는 장전에 스타벅스라든지 듀크 에너지라든지 모더나 굵직굵직한 기업들이 있지만 중요한 건 장후에 나오는 애플 가장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금요일로 넘어가면 이 중국 10월 차이신 서비스업 PMI와 그리고 미국 10월 고용 보고서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이 비농업 취업자 수가 33.6만에서 18.5만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시간당 임금 상승률도 전월 대비해서 0.2에서 0.3%로 좀 올라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10월 ISM 서비스업 PMI가 발표가 되고요. 장 전에 버크셔에서 웨이의 예상치 실적과 한국의 SKI 테크놀로지, SK 이노베이션, 네이버의 실적 발표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수요일 날 발표되는 미국의 경제 지표 FOMC, 그리고 삼성전자의 IR과 애플 실적, AMD의 실적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주요 일정들까지 함께 정리해서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전략은 어떻게 짜는 게 좋을까요, 상무님? 네, 국내 증시 우선 2300선 기준으로 크게 하락하기보다는 2300을 하회할 수는 있는데요. 좀 등락할 것으로는 예상이 됩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하방은 좀 제한되어 있는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2차전지 같은 경우는 하방이 좀 보여야 될 것 같은데 2차전지주에 대한 투심 회복이 국내 증시 지수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미국 주요 기업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애플과 AMD의 실적 발표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애플과 AMD 실적이 좋지 않으면 국내 증시도 확 악영향 올 수 있기 때문에 주목해보셔야 될 것 같고, 반도체와 자동차, 은행과 같은 4분기 실적 기대감 높은 종목들 위주로만 좀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미국 증시도 FOMC 이후 연준 발언들의 주목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요 기업들 실적 발표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주신 이런 전략들까지 함께 버무려서 이번 주도 잘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무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모닝 인사이트 시간은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상무와 함께했습니다. 네, 이번 주 증권가에서는 코스피 지수가 2300선을 이탈할 수도 있다라는 전망들이 나오는 상태인데요. 전쟁 리스크가 다시 부각된 가운데 약세장이 이어질 것이라고 보는 거죠. 이렇게 모멘텀이 유실된 시장 속에서 공통적으로는 저평가 종목을 찾아서 좀 방어해보자라는 이야기도 흘러나오고 있으니까요. 함께 참고해보시면 좋겠고요. 수요일부터는 이제 11월입니다. 힘들었던 이번 달 좀 타개해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올 수 있을지 전략들 잘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전해드렸는데요. 특정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모닝쇼 마치겠습니다. 이번 주 한 주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